혹시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이번에는 발로 뛴 건 아니고 그러면 손으로 머리로. 머리로 상상으로 뛰었습니다. 영풍 속포제련소라고 아마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영풍문고? 영풍문고로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네. 영풍 하면은 이미지가 뭔가 좀 괜찮은 이미지가 아직도 저는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영풍 계열사 그 기업 그룹 안에 영풍문고도 들어가는데요. 영풍이 그룹 계열이 한 20개 정도 이상 되는 걸로 그 대기업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영풍 기업에서 영풍 그룹에서 지금 그 봉화군 경북 봉화군 그러니까 낙동강 최상류죠. 경북 북부의 봉화군에서 그 영풍 재련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재련소에서 굵직굵직한 그런 오염 사태가 보도되면서 일부는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알려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돗물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 낙동강이 상류에서 그 중금속이 배출되고 중금속이 어떻게 분해되지 않고 계속 하류까지 흘러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풍 재련소에서 중금속 같은 게 나오는 건가 보네요. 그러니까 아연을 만드는 공장인데 거기서 부산물로 중금속이 나오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그래서 그런 오염 문제가 보도가 몇 번 됐었었는데 이게 우리 대구 시민들이 사실 수돗물에 관심이 조금 있는 편이잖아요. 많은 편이죠. 많은 편이죠. 네, 많은 편이죠. 예전에 90년도부터 해서 페놀 유출 사태 같은 것도 있었고 거기서 피해도 보고 하면서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올해 초 정도였나? 지방선거 후죠. 지방선거 바로 후에 그 구미 산단에서 과부라 화합물 유출돼가지고 또 많은 그 보도가 됐었죠. 과부라 화합물이 유출되면서 그런 식으로 그 수돗물 취수원 이전 쟁점이 그래서 또 막 불거진 측면도 있는데 사실 이 영풍 재련소 오염 사태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더 갖게 되면은 이게 취수원 이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미. 왜냐하면 낙동강 최상류에서 오염 물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 취수원을 올리다가는 저 한강까지 올려야 되는 그런 그런 문제라서 취수원 이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좀 더 근원적인 오염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러면 그 영풍 재련소에서 유출된 중금속 성분이 낙동강 뭐 중류나 이제 하류 쪽에서 발견이 된 뭐 이렇게 인과관계가 아주 좀 엄밀하게 조사를 한 적은 전반적으로 없고 지금 그 환경청이랑 그리고 정부 부서에서 연합체를 만들어서 지금 안동댐 근처에서 어떤 역학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 검출을 하기도 어려운 게 낙동강은 그 상류에서부터 하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산단이 인접해 있고 그래서 거기서 하류에서 조사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상류부터 흘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어디부터 유입된 것인지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막 그 낙동강 구간별로 잘라서 엄밀하게 조사한다면 또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그런 그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수돗물 문제다 보니까 이것도 궁금해지는데 우리가 그 치수장이 있잖아요. 치수장에서 물을 정수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영풍 재련소에서 나오는 중금속은 이 정수장에서 걸러지는 건가요? 아니면 뭐 걸러지지 않는 건지 뭐 정수장에서 걸러지는 이게 정수 공장 차원에서도 정수를 엄밀하게 하면은 걸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무단 방류라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그 정수 공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그냥 방류를 한 사건이라서 그게 사실 정수가 기술적으로 어렵지는 않은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영풍 재련소에서 제대로 정수만 해주면 되는 문제인 건데 최근에 논란이 된 거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된 거죠. 무단 방류를 했는데 그게 시민의 적발로 드러난 사실이거든요. 무단 방류는 좀 잘못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너무 야같다. 이게 그래서 조업 정지 이게 문제가 이 건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바로 말씀해 주시면 안 바로 돼요?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꾸 이따가 말고. 순서가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이 궁금한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그거는 제일 지금 가장 큰 문제로부터 먼저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무단 방류를 했다고 하니까 최근에 그 얘기부터 올해 2월달에 그 무단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신고를 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여기에
무단방류나 영풍 석포제련소 오염 사태에 대해서 관심 많은 시민이 이거를 주민분이 주민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 시민분이 그거를 신고를 해가지고 그 적발이 좀 됐는데. 그럼 일반인이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그게 적발될 정도의 오염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걸 신고를 했더니 그래서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실제로 그 정류가 안 된 그런 것이 적발이 돼가지고. 근데 이게 또 정확하게 톤수까지 나 70톤을 방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기록적으로 아마 확인이 가능한 건가 봅니다. 그래서 이게 70톤은 적발 그 무단 방류에서 적발이 됐는데 이걸로 경상북도가 여기 영풍 석포제련소에 조업 정지 20일 처분을 내렸어요. 이 20일 동안 그 무단 방류를 하게 된 거 뭐 원인도 점검하고 그리고 뭐 어떤 그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이렇게 내렸는데 이게 영풍 쪽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영풍의 그 조업 정지를 그 취소를 해달라는 처분이 이게 부당하다고 기각을 했어요. 그러면 조업 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소송 중인 거죠? 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대구지법에서 소송 중이고 이게 사실 1심, 2심, 3심까지 거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그리고 좀 더 환경 문제나 이런 그 건강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그 오랜 시간 동안 끌고 나서 만약에 영풍이 폐소를 한다고 했을 때 자기들 이게 조업 정지가 정당하다라고 해서 폐소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조업 정지만으로 끝나게 되는 문제인 거죠. 20일 정도 조업 정지를 하고 나서 그때 동안에 뭐 어떤 대책을 세우고 하는 문제는 그 별개의 문제로 또 되는 거라서. 어떤 대책이요? 어떤 그러니까 대책? 그 똑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뭐 그 대책. 어떤 무방류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그거는 영풍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 사건과 별개로. 네. 그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고 이 사건과 별개로 지켜봐야 된다. 조업 정지만 지금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조업 정지로도 안 된다. 이 업체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계속 그 부산물을 통해서 오염을 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낙동강 상류에 있어서는 안 되는 업체다. 그래서 폐쇄를 하든가 딴 데로 이전하든가 해야 된다.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근데 사실 먹는 물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라든가 그 지역 주민의 효과 이걸 떠나서 낙동강 하류에 살고 있는 저는 뭐 그 다른 댐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는데 대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좀 보수적으로 보면은 이게 우리 건강이 최고인데 이번 부분 원천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신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자율 경쟁과 시장 원리에 따라서 본다면 이게 그 행정 소송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사법적 권리잖아요. 기업이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행정 기관이 올바르지 않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 소송을 한 것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업이 20일 동안 조업을 정지하게 되면 딱 20일만 정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 20일 동안 생산하지 못한 그 아연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이 계약을 못 맺게 되잖아요. 수출이든 판매 계약을. 그러면 이걸 필요로 하는 기업체들은 여기와 영풍과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영업 손실이 어마어마한데 지역 경제와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리고 주민들의 일자리는 어떡합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닐까. 아니 여기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왜 나옵니까? 왜냐면은 이게 그 논리가 70년대부터 이어지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뭐 건강권, 환경권과 무관하게 이 국가의 발전, 그 국위 선양을 뭐 해야 된다. 수출 증대를 통해서. 아니 그 국위 선양이 아니고 거기서 영풍 제련소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그 노동권을 위해서라도. 노동권을 일단은 어떤 폐쇄를 한다고 가정하면 또 그 별도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영풍 제련소가 사실은 영풍그룹 안에 제련소가 있긴 하지만 1위, 그러니까 그 세계 1위를 하고 아연 생산량, 아연 도금, 아연 그 전개를 생산량 1위는 고려아연이라고 있습니다. 그 경남에 있어요. 경남에서 그
영풍그룹 소속으로 좀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게 어떻게 영풍그룹 안에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 영풍그룹 내에 네. 그 같은 어떤 일을 하는 업체가 그리고 고려 아연이라고 하죠. 그 법인이 다른 거죠. 재련소가 이렇게 또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경남에 있습니다. 멀긴 머네요. 경북 봉화와 경남은 좀 멀긴 먼데. 그러면 이게 환경 문제가 드러나서 밝혀진 게 2월에 무단 방류 그것밖에 없는 아니요 거예요? 그 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근데 2000, 거기도 그러면 그 전에 문제도 행정 처분이 내려진 게 있었어요. 행정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이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리고 이게 뭐 어떤 오염 사태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내린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행정 처분이네요. 그런 부분들은 과태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아예 안 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 조업 정지가 너무 그 회사 그쵸. 입장에서는 크다 보니까 이게 소송전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회사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가 없고 이거 회사 입장이라기보다는 거기서 석포재련소는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일하던 사람들 직장도 잃고 그 부분도 참 그게 난감한 문제죠. 그 문제 말고 이렇게 뭐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뭔가 그 정화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정화 시스템을 무방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예 폐수가 이쪽에 강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긴 있는데 사실 그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게 어떤 정화를 해서 물을 흘려보내고 안 흘려보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수질오염이라는 게 거기에서 나는 대기적으로 배출되는 게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화를 아무리 해도 일부 정도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오랜 기간 한 보자 70년도부터니까 한 50년 됐죠. 50년 기간 동안 여기 그 봉화군 안에 있는 그 공장 부지 안에 내부에 토지가 엄청나게 오염됐어요. 이게 거기서 침출수가 만약에 그 강으로 흘러나갈 수도 있는 문제고 대기에서 그 모인 그런 오염 물질이 다시 땅으로 비료가 내리면 땅으로 또 토양 오염되고 계속 오염은 순환돼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문제라서 이게 단순히 물을 흘려보내지 않는다고 오염이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공장 상류 여기 취소원 상류에 위치한 것 자체로 지금은 좀 그 환경오염에 대해서 아주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대구 지역 이기주의 아닌가요? 대구에서도 이 염색공단을 돌리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부분도 있죠. 네. 염색공단에서 그 배출되는 냄새와 이게 사실 석포재련소를 능가하는 정도잖아요. 나는 대구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문제가 지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염색공단 문제라든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대구 치수원 이전 이야기를 하면서 구미 산단이 그렇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미시에서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하니까 대구시에서는 그걸로는 믿을 수가 없다. 무조건 치수원 이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던져놓고 성서 산단에서 그렇죠. 그 과부담을 문제가 벌어지니까 대구시에서 내놓은 대책이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이율배반적인 느낌이 나서. 치수원 이전의 근거가 그 구미 산단 문제였는데 사실은 염색공단이나 아니면 그 더 하류에서 더 많은 문제들이. 그래서 하여튼 저는 뭐 어쨌든 이 주민들의 건강권이나 이런 문제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니까 이 상관관계를 좀 명확하게 밝혀내고 어떤 게 문제인 건지 밝혀낸 게 좀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소송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 사실 아까도 이야기가 좀 나왔지만은 조영기 기자께서 이게 여기 법적으로 이렇게 다투어 볼 수 있는 문제지 않느냐라는 사실 그것도 논리가 맞긴 한데 이게 사실 법의 영역에서 이야기되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뭔가 이 물을 마시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받아들이는 게 또 다른 측면이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형사적인 어떤 고소고발이라든가 아니면은 행정적인 고소고발로 충분하지가 않다. 이게 이런 행정 일정에 따라가서는 사실 뭐 중시되는 건 법적인 절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문제를 좀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라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공감이
여기 대구 지역에서 경북 지역까지 그 법조인을 위주로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 주로 민변 변호사들이 많은데요. 거기서 여기 지역의 로스쿨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그 변호사회랑 접촉을 해서 좀 대규모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초 정도. 예. 그것도 근데 뭐 손해가 증명이 돼야 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역학조사가 좀 나와야지. 다 이루어져야 가능하죠. 그런 부분도 아마 조사가 나오고 하면서 좀 그 시기를 봐가면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다만 이게 시기가 너무 미뤄지면은 또 그만큼 그 오랜 기간 동안 또 피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르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의미는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소송을 하는 것 자체로 환기가 되는 측면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이긴 하지만 이 소송 자체로 이길 수 있을까 싶은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손배소로 했을 때 이긴 전례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뭐 어떤 법률적 대응의 효과가 좀 한쪽으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 소송을 대리하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백수범 변호사님 모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직접 이야기를 좀 좋습니다. 들어보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영풍 속보재련소에 또 역사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역사까지요. 재련소 역사까지 짧게 준비했는데 시간이 안 되면 넘어가는. 역사는 다음에 백 변호사 모셔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 걸로 하시죠. 두 분이서 대담 프로그램을 따로 마련하는 걸로. 특집으로 한번 하면 좋겠네요. 30초 안에 제가. 굳이 지금 하셔야겠습니까? 일단 준비했는데. 네, 하신다면 30초 넘으면 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작. 이게 70년도에 딱 영풍재련소는 생겼습니다. 근데 영풍그룹에서는 영풍그룹이 이 영풍문고로 좀 알려져 있는데, 영풍그룹은 사실 이런 금속 같은 거를 생산하는 업체로 그 60년대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영풍 석포재련소는 석포군 봉화군 석포면 안에 그 이전에 미쓰비시라고 지금 또 그 일제 강제징용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죠. 그 20초 지났어요. 예. 그 업체 너무 짧네. 30초. 그런 업체 적산을 불화받아서 시작한 그런 기업이고, 거기서 70년대부터 계속 쭉 그 중금속을 이용해서 그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주 상품은 아연괴라고, 이게 그 철골 구조물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고속도로의 가드레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중장비 이런 철을 쓰는 배 이런 거에 도금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그 금속 형태로 박아가지고 대신 산화하게, 철보다 산화력이 더 크기 때문에 철 대신 산화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아연괴를 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짧게 소개드릴. 여기 핵심은 미쓰비시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미쓰비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야마가 거기에 있었는데 불화를 받았다. 거기에 있었네. 일본 기업.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그냥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굳이 역사를 말을 하겠다고. 너무 크게 말을 했나요? 네. 그러면서 민족적 감수성을 자극할 심산이었죠. 마치 저 방탄소년단의 원폭 티셔츠처럼. 네, 국뽕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네. 넘어가시죠 이제. 네, 넘어가시죠. 다음 코너가 일단 제가 오랜만에 제 코너를 할 건데요. 10초 정도 쉬고 오겠습니다.